산등성이 사이로 바람이 붑니다. 조각보처럼 펼쳐진 밭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면 초록의 바다는 푸른 물결을 이룹니다. 무슨 꽃 물결 같습니다. 초록 장미. 차가운 바람과 이슬이 만들어낸 귀한 선물 고냉지입니다. 하늘이 낮아 제위는 겨우 석자 높이. 정도전은 평창을 이렇게 표현했죠. 평창은 전체 면적의 65% 이상이 해발 700m 이상 고온으로 이루어진 고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삼다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고 바람이 많고 또 그다음에 추위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래서 삼다령. 그러니까 대관령을 삼다령이라고 부른다는군요. 그러니까 이 삼다령에서 자란 우리 밥상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배추 맛이 어떤지 오늘은 그걸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어휴, 뭐 사방에 산엔 전부 배추밭입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 750m. 서늘한 바람을 맞고 자란 배추가 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함 선생 밭입니까? 네. 네네. 사모님이세요? 네. 예. 근데 벌써 잠바 입으셨네. 여기 춥죠? 네. 고냉지라. 좋아요. 예, 예. 이 고냉 여름은 시원하게 지내셨겠어 우선. 그래도 올해는 좀 더웠어요. 그래도 도왔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작황이 어땠습니까? 작황이 비 오기 전에는 좀 가물어서 좀 안 됐는데 지금은 비가 충분히 와서 괜찮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강원도 본토이신 것 같아요. 예, 본토 맞습니다. 본토 맞습니다. 예. 고냉진 계절의 옷을 빨리 갈아입죠. 서늘한 기후 덕분에 고냉지에선 여름에도 배추가 잘 자랍니다. 또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덕에 조직감이 치밀하고 단맛이 탁월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다. 1등급입니다. 1등급. 또 지금 지금 배추 이래 보다시피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이거 싱싱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지금 이거 정도 되면은 이거 맛만 봐도요. 갑니다. 꼭 혼자 잡수면 좀 한번 맛 좀 보세요. 나 아까 네. 선배오면서 네. 좀 먹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입안에서 한번 증명하지 않습니까? 달고 네. 사각하고 네. 이런 맛. 사모님 그게 고냉지 배추입니다. 그게 고냉지 배추. 네. 우리 대관령면 배추가 맛있는 것은 네. 우선 기온, 물, 예. 그리고 이제 밤과 낮의 기온 차이, 그리고 농가들의 어떤 애지중지하는 마음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맛있습니다. 예. 수확이 한창인 배추밭에 새참상이 차려졌습니다. 고생한 남편과 일꾼들을 위해 여름 내에 아낸 새참을 날랐다는군요. 우리 일하는 아저씨들은 진짜 생선이나 이 오삼이 있어야지 반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주물럭 해서 배추쌈하고 갖다 드려요. 쌈은 밭의 지천인 배추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 대신 배추쌈을 즐겨 먹는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놓은 이유가 쌈처럼 먹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갓 수확한 배추쌈은 맛은 어떨까요? 김치하고 장아찌. 아삭아삭하시죠? 네. 시원한 맛이 입안에 확 돈다고. 그 나름으로 배추의 향기입니다. 배추의 향기. 배추의 향.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쌈이 달디 답니다.
이 지역에는 상추보다 배추쌈이 더 유래가 깊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셨지만 배추쌈이 훨씬 더 맛있고요. 새각거리는 맛은 굉장하네 이게. 네. 그리고 탄물이 쪽쪽 나와. 이렇게 이 쌈을 싸서 먹으면 별미입니다 이게. 오삼불고기. 자, 건지를 깔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슨 국입니까? 예, 황태국입니다. 그렇지, 여기 황태가 빠질 리가 없죠. 예, 맞습니다. 새벽녘 냉기로 온몸을 녹여주는데 이만한 것도 없죠. 가슴 쪽까지 기분 좋게 뜨끈해집니다. 이 배추밥만 30년이면은 아주 젊었을 시절에 이 토를 잡으셨는데 예, 한 30좀 부모님한테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농사. 30? 예,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제가 더 장만한 거죠. 돈이 어디서 나서 젊은 나이에요? 제가 그 70년대 중동을 갔댔습니다. 중동. 예. 젊은 시절 고생한 세월 덕에 지금은 이 일대 가장 넓은 배추밭의 주인이 됐죠. 아내의 내조도 큰 힘이 됐습니다. 참 아줌마들 참을 지금 해온 예, 것처럼. 오전 참, 점심, 오후 참 세 끼를 해서 날라다 줘야 돼요. 그것만 쭉 날리셨구만. 네. 그래요. 먹어야 일을 하든지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먹는 힘을 주셨구만요. 농사는 부부 동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집사람 얘기한 대로 밭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뭐가에 일을 하니까요. 그 에너지 주원, 네. 저는 밭에 주원, 네, 동업입니다. 네, 네. 부부는. 매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냉지에서 인생의 반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배추밭은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의 땀방울입니다. 평창은 겨울이 가장 오래 머물다 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대비해 이곳 사람들은 한 발 앞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 여기가 760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을 빨리 해야지 조금 더 있다가는 설이 오고 그러면은 배추가 안 익어요. 김치가. 그래서 서울 이쪽보다 한 달 반이나 이렇게 빨라요. 예, 한 달 반, 두 달 거의 빨라요. 네,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 해가지고. 양식이 궁했던 산골의 겨울. 적게는 200포기, 많게는 500포기씩 김장을 담아 겨울 채비를 했답니다. 딱 맞아. 딱 맞아? 예. 한번 밟고 이제 밟아 한번 꽂고 살살. 무, 배추, 즙, 김장. 그리고 저 쓰레기. 그다음에 갓김치. 이거 가지고 한 10식구가 넘는 3대들이 한겨울 나는 거야. 즉 6개월 반년을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김치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별별 거 다 해먹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네 이게. 그럼 그러니까 한겨울 나는 양식의 반이지. 양식의 반이야. 1년의 반 밥상을 책임진 김장김치니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김장김치에 황태 우린 물을 사용한다는군요. 김치 속에 황태 육수를 더해주면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아이고 잘 몰랐네. 황태 대가리에 살안점까지 살뜰하게 발라냅니다. 예, 김치기 고춧가루 넣어 양념 넣어서 갤 때 이 국물 가지고 이제 개면 김치가 그래 싱싱하고 맛있대요. 일손을 돕기 위해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정다운 풍경이죠. 선동하고 오고 있어. 가구수가 몇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할머니들을 이렇게 자주 모셔요. 또 안 불러주면 삐져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또 와서 그냥 잡숫기만 하라 그래도 안 그러고 뭔가를 자꾸만 해주시려고 그래요. 평생을 일해 고부라진 손. 하지만 일거리만 보면 손을 쉬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이제 황태 우린물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가운데는 젓갈을 많이 안 넣어요. 새우젓 조금 하고 액젓 넣는 사람은 조금만 넣는데 강원도는 이제 전라도 이런 아랫역처럼 젓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원한가 봐요. 이거요. 강원도의 김치 재료는 간철합니다. 양념거리가 귀했던 시절 그 입맛이 이어져 내려온 탓이겠죠. 강원도 김치가 간단해요. 그 대신 시원하죠. 맛이. 김치가 맛있어요. 여기에 양념만 많이 달아서 맛있는 건 아니거든. 배고팠던 시절 김치만큼 고마운 음식도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읽으며 살아온 고랭지 사람들에겐 더더욱이 그랬죠. 맛이 어때요? 간이 맞아요? 옥소리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서 오세요. 나온다는 얘기, 오늘요. 얘기 들으셨죠? 네, 오늘 건강해. 근데 덜 대고 계시면 어떡해? 저 반정적이지. 네, 지금 뭐 오시는 거예요? 김장하는 거예요. 김장? 네. 우리 300. 나도 여기 돌았으니까 여기도 겨울이던데 추워요 막. 예, 어? 예. 그러니까 날씨 덕분에 네. 이렇게 일찍 하시는구만. 네네. 네. 여기 맛이 아마 턱 많이 틀리죠. 척추할 거예요, 그죠? 좋아가. 내 입에 달렸습니다. 구수하죠. 배추도 고시지. 맛있네. 이거는 그냥 밥만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야. 네네. 두 분이 드세요. 자, 항아리에다가 아, 담으러 가자. 나는 그래도 손님 대접해 주시네. 안 들도록.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요 항아리 속으로. 항아리? 예. 이제 땅속에다 묻어있죠. 아, 묻으러 가는 거예요? 예. 아, 벌써 땅 파놓으시고 예. 김치떡을 벌써 묻어 놓으셨네. 네. 정말 오랜만에 땅속에 묻은 김치 구경 해봅니다. 아이고. 이제 냉장고 겸 네. 삭히는 겸 네. 그건 뭐라 그러지? 발효시키는 거죠? 네, 묵은지가 되는 거죠. 이제 묵은지? 예. 예. 이제 국물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발효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냉장고에 비할 데가 없죠. 그래 말이야. 이 네. 독에서 호흡을 해가면서 네. 그죠? 그 발효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지. 네. 뜨뜻한 물에 네. 물방에다 네. 감자로 유명한 평창에선 김치에도 감자가 들어간답니다. 백김치 풀수도 이게 감자 국물로 김치를 담으면은 뭐 열무김치도 괜찮고 뭐 백김치에다도 넣는 거 풀국처럼 대용으로 이걸 넣으면은 더 구수해요 이게. 이쪽으로 와서 건져. 음식 재료가 박할수록 그 시절 어머니들의 지혜는 깊어졌죠. 찹쌀이 귀했던 시절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감자로 찹쌀 풀을 대신한 겁니다. 감자가 잘 돼서 국물도 색깔이 곱잖아. 아, 국물 진짜 뽀얗다. 뽀얀 게 백김치가 시원하게 싸죠. 감자물에 소금과 마늘로만 간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와 고추씨를 넣어 칼칼한 맛을 더하면 강원도식 백김치를 맛볼 수 있죠. 김치가 꼭 물김치 같아요. 네. 자, 올김장 이제 맛있겠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소박하고 정갈한 맛입니다. 이 마을 김장날은 김치만두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쌀쌀하게 추우면은 뜨끈뜨끈한 거 보면 오늘 맛있다고. 예전엔 꽁이며 토끼고기를 함께 섞어 만두를 빚기도 했죠. 김장 후 남은 황태 육순 만둣국에 활용합니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김치만두 해가지고 겨울에 장독대에다가 옛날 냉장고 없으니까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얼어요. 꽁꽁 얼면은 두고 이제 끓여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렇죠 이걸로. 네, 이 뜨끈한 온기로 혹독한 겨울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빠지면 섭섭한 수육을 만들 참입니다. 이댁 수육 맛의 비법은 바로 이 강원도 막장이랍니다. 요 강원도 막장은 고춧가루, 고추씨, 그 이제 된장은 간장을 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간장을 안 빼고 그냥 메주가루에다가 해서 한 막장이에요. 이게. 아, 된장으로 풀지 않고 막장을 푸네요. 네. 그래야 칼칼해요. 지난 시절 언강생심, 꿈도 못 꿨던 고기 반찬. 이제는 김장날에 흔히 해먹는 음식이 됐죠. 네. 1년에 고기 먹는 건 추석하고 설 때밖에 못 먹어. 그것도 살코기는 못 먹고 맨 비계, 껍질 이런 거만 갖다가 물 불어 먹고 무 쫙딱 떠넣어서 휘져서 그놈의 그 비계 둥둥 뜨는 물만 훌 마셨다니까. 그래도 아주 기분이 째졌지. 고깃국 먹었으니까. 변한 세월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댁 김치는 묵힐수록 진가를 발휘한답니다. 시지나 안 왔나 모르겠다. 어디? 맛을 보면 알지. 자. 아삭아삭 소리 나네? 아, 맛있겠다. 아주 보관을 잘했어. 아, 보세요, 색깔. 색깔이 저기 하면은 변하는데 그대로 있죠? 예. 이만세 김장을 하는 거예요. 고냉지 배추가 그냥 고냉지 배추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김치를 하면은 그 두고 먹어도 내년에 먹어도 식감이 그 아삭아삭한 맛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좀 질긴 맛. 근데 그 식감이 아삭아삭해요. 하고 이제 김장을 담기 전후 어머니들은 묵은 김치를 처분하기 위해 애를 쓰셨죠. 묵은지 고등어 찜은 그 시절 별미 중에 별미였습니다. 산골에서 가끔이나마 먹을 수 있던 생선이 소금에 절인 고등어였죠.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생선 장사한 때 예상으로 먹어. 가을에 농사진 곡식으로 예산값 1년치 예산값을 다 갚아. 그래서 이 고등어하고 김치 조림해 놓으면은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다 모여서 여기 엎드려서 코가 빠지는 줄 모르고 먹었다고. 먹을 양식이 없던 겨울, 간고등어 한 손이 어찌나 귀했던지요. 그리운 그 시절 참 추억의 맛입니다. 김장은 1년 농사에 비유될 만큼 한국인의 밥상엔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묵은지 고등어찌개. 찜. 고등어찜. 예. 어머니가 손으로 찢어준 김치는 더욱 맛이 좋았죠.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아주 잘 삶았어. 잘 삶은. 거친 감자밥도 귀리죽도 어머니의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와 함께라면 쉬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잘해서 정말 맛있게 해서 남이 맛있게 잡수는 거 볼 때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참 행복하죠. 음식 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기 마련이죠. 시간은 평창 고냉지 배추와 김치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창의 배추 절임 공자입니다. 겉잎을 제거 후 세척 과정을 거친 배추는 소금물에서 20시간 가까이 절여집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그 배추 절일 때 3번 정도 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3번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3번을 절이면 짜지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또 염수를 맞추게 있습니다. 일부에 3번을 한 번 절였다 염수를 뺀 다음에 다시 2차, 3차 이렇게 3번 절이기 때문에 항상 1.6%의 그 절임을 프로테이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절임 과정이 끝난 배추는 5번의
헹굼 과정을 거쳐 염도를 맞춥니다. 완성된 절임 배추는 염도를 따로 측정할 만큼 짠맛에 신경을 쓴다는군요. 뭔가.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되어졌습니다. 식감도 아주 와삭와삭하고 여기 고랭지 이거는 양념 없이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예. 아주 적당하게 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절이는 게 사실 힘들어요. 이제 좀 추워지면은 이런데 뭐 탱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전부 또 물로 닦고 매우 옮기고 말해 힘들죠. 근데 여긴 그 힘든 걸 말하자면 여기서 해결해 주는 얘기죠. 이곳은 절임 공장 외에도 배추의 출하 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배추의 가격과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랭지 농업은 평창의 살림살이를 살찌운 1등 공신입니다. 배추만큼이나 고랭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 감자입니다. 해발이 여기가 딱 700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발이 700이 가장 그 사람이 살기 좋고 감자가 가장 물르지 않고 저장성이 좋은, 그래서 우리 그 전 선조들이 조상들이 아주 대대 주식으로 드시던 겁니다. 평창은 씨감자로 알아주는 곳이죠. 전국에 공급되는 씨감자의 50%를 생산한답니다. 빨아요. 빨아가지고 살짝 쪄서. 비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강원도 말은 병사도가 있으면 물이 안 차서 장마에도 그거가 썩질 않습니다. 물이 잘 예, 배수가 잘 돼서. 좁고 비탈진 산비탈, 그 척박한 땅에서 감자는 잘도 자라줬습니다. 그 시절 감자는 귀한 양식이 돼주었죠. 옛날에는 감자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감자를 나는 17부터 했어요. 17부터 이 감자 농사를 해가지고 네. 계속 80이 되도록 여적하잖아요. 감자와 강원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오죽하면 감자바우란 친근한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얼굴이 들통나고 삼굿이라는 옛날 방식으로 감자를 찔 참입니다. 감자를 집에 가지고 와서 쪄달라면 혼나니까 배고픈 시절에 그냥 이렇게 몰래 학교 가기 싫을 때 이렇게 와서 상구 해먹고 이럽니다. 원래 삼굿은 배를 짜기 위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흉내낸 게 바로 삼국구이죠. 오로지 여름에는 그 개울에 가서 부탁 받고 수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지고 이제 감자 이런 걸 파다가 이렇게 산구슬 해서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감자가 최고였지. 타자 그렇게. 네, 그 타자 이제 그게 이제 아무명이 아무명.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릴 때 그 아무명. 그냥 어릴 적에는 이렇게 참 많이 먹었다죠. 그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감자 일단 돌에 직접 마찰이 되면은 타고 어디니까 돌이 뜨거워서 그거를 중화시켜주고 또 요 풀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약간의 그 수증기로 물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향도 배고요. 달아오른 돌 위에 뽕잎을 깔아주고 그 위에 감자, 흙을 켜켜이 쌓습니다. 연기 안 나가게 꼭 좀 연기가 세면 감자가 아니고 또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땅 안에 열기가 가득해지면 감자를 묻을 때 함께 꽂아주었던 막대를 빼고 구멍에 물을 부어줍니다. 뜸을 들이기 위해서라는군요. 와 열기가 많은데 뭐 어디 봐 나무 한번 만져. 이게 이렇게 길에서 하면 들통이 나니까 다 산구대에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인적이 없어야 되니까 그 산 꼭대기까지 물 떠오르려면 고무신으로 맨발로 그 넘어지면 물 다 쏟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형들한테 두드려 맞고 말이죠. 참 감자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시절
감잔, 밥이자, 반찬, 간식 그야말로 만능이었죠. 잘 익었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익었어, 이거. 가운데는 뭐 아주 푸신푸신한데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삼국구이 실력은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감 같아. 나도 저렇게 입을 깐이 되네. 입으로 맨날 입을 많이 까고 막 먹지 뭐. 맛있네. 돈이 많이 나네. 이렇게 구우면 상끝내도 나고 여기 이제 뭐 이 불을 갖다 덮잖아요. 그리고 불내도 나고 그게 더 맛있어요. 이 맛이 그리워 고향에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강대경 씨는 3년 전 귀촌에 감자 농사꾼이 됐죠. 물에 담근 남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면 싫어서 이 어릴 때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너무 진짜 배고픔 시절이 싫어서 고향이라는 강원도 강자도 싫다는데 저는 항상 고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내는 전원 생활을 상상하며 남편을 따라왔다죠. 너무 이 시골이 한적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난 진짜 시골에 살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내가 시골의 생활을 그렇게 몰랐던 거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강대영 씨는 그 시절 추억의 음식을 해먹는데 재미를 붙였답니다. 이제 깜짝이야 여사지. 감자 옹심이를 제대로 만들려고 쟁반으로 강판까지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쟁반에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 간판 자리를 막 못으로 막 많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무 넣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선 곱게 간 감자는 물기를 꼭 짜냅니다. 남은 감자 건더기는 따로 놔두죠. 그게 원래 짜낸 감잣물에 윗물을 따라 버리면 걸쭉한 감자 녹말만 남습니다. 이게 저기 하네. 녹말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옹심이를 빚는 건데요. 남편이 만든 감자 옹심이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그거 해가지고 다 감자 옹심이 해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처음 먹어봐가지고 감격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먹어봐가지고. 옹심이 먹고? 너무 감사해서 울어서. 왜 이걸 인제해줬냐고. 아니 울지는 않았어요. 그거 참.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잖아. 난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50평생에 처음 먹는 이 옹심이를 인제해주냐고 내가 그랬지. 감자 음식은 감자 볶음이나 조림이 다였던 아내는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웬만한 강원도 안악내만큼은 흉내를 낸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이 뭐 음식 맛있게 해주고 이런 거나 해주고 그럴 때는 아주 호호호호 이러고 아주 너무 행복해요. 이러다가 밭에 일하러 가자 이러면은 에이씨 아니 뭐 이런 하여튼 먹을 때는 행복해요. 잘 먹어요. 내가 잘 해줘요 이런 거를. 강원도의 감자 요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옹심이를 만들고 남은 감자 건더기는 감자 붕생이에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다가 이 어지간히 익으면 이걸 갖다 이렇게 뜯어넣어요. 감정에도 이렇게. 이렇게 납작납작 이렇게 뜯어넣어가지고 그럼 이게 익으면 그럼 다 되잖아. 감자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동생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박주가 착착 찢으면 이게 바삭한 게 맛있어. 그렇게 한다. 감자가 익으면 반죽을 떼어 넣고 여기에 강낭콩을 더해 보슬해지도록 수분을 날려줍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 밥 대신 먹던 감자 붕생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배불리 못 먹어서요. 이리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니, 시동생들 다 이리 차려주고 애들 주고 나면 없어요 먹을 게. 그럼 뭐 그냥 먹고 말고 만나 그래 살았어요. 그 시절 어머니들은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아, 참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옥수수 따라 갑시다. 콩하고 옥수수 따라 갑시다. 갔다 올게요. 고향에 내려온 후 부부는 제2의 신혼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시골에 오니까 항상 같이 다녀. 24시간 같이 다녀. 아유. 예전에 뭐 그렇게 못하셨어요? 아유 예전에는 안 그랬죠. 서울 살면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왔죠. 근데 여기는 아침 먹고 같이 밭에 나가. 또 같이 들어와서 점심 먹고. 또 밭에 나가고. 또 저녁 먹고 밭에 나가고. 우리 맨날 이래요. 맨날 똑같은 생활을. 그래도 재밌어요. 여기가 엄청 24시간 모든 걸 함께하니 추억거리도 많아졌죠. 고추밭에 심지 말았는데 이 사람이 심은 거예요. 아, 이 옥수수가요? 예, 내가 고추밭에 고추가 더 중요하니까 네. 바깥에 이런 걸 심으면 그늘이 져서 안 되거든. 바람이 안 통해서 병이 생긴대요. 고추가. 난 그걸 몰라가지고. 그 덕에 옥수수 먹네. 이거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 그래도 부지런히 살피고 도와준 덕에 참 야물게도 익었습니다.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겠죠. 우리 애들은 이거 먹고 커가지고요. 이웃과의 담벼락이 낮아진 것 또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염으로 손으로 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염으로서는 손으로 못 발리잖아. 아니, 염을 때 하면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염은 것 갖다 자꾸 이렇게 긁어가지고. 물을 짜야 되는데. 부부는 저기 부부는 그런 대로 맛있다. 수확이 끝날 무렵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곤 합니다. 옛날 음식을 배우며 그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도 덤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숟갈 내야 돼. 할머니한테 나 배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 특별한 날엔 옥수수로 전병을 부쳐 먹었습니다. 김미순 씨는 이웃 어른들과의 어울리며 음식뿐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워간다는군요. 갖다 드리고 우리도 먹고 애들도 주고 그러니까 맛있었잖아요. 예. 이거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생신때요.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 이런 거 해드리고. 그래 뭐 날이래 해먹죠. 여느 날은 못 해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해드리면 좋아했어요. 우리 며느리 잘한다 좀 더 해다. 그럼 전 또 이제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계속 피곤해 죽겠는 게 나가 짐은 시어머니한테 칭찬받으니까. 그럼 나가 짐은 매야지 감자 파서 밥은 해야 하는데 또 이거 해달라니 옥수수 따서 칼로 끌고 갈아가지고 또 이거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나왔어요. 평창 사람들에게 감자며 옥수수는 힘겨운 삶의 위로였죠. 그만큼 음식에 얽힌 추억 또한 깊고 진합니다. 본인한테는 그냥 엄마 같은 맛입니다. 엄마 같은. 저는 저한테는 엄마의 맛이에요. 추억만큼 맛있는 성찬은 없는 듯합니다. 해발고도 1256m, 청옥산 정상. 이곳에 600마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냉지 밭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상 5도이고 올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600마직이 차가운 기후와 큰 일교찬 품질 다른 무를 만들어냈죠. 아유 엄청 추워. 여기 겨울에 나 손이랑 군 잠을 아침에 입고 왔는데 양쪽에 추면 여기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 속에 4번 다 입었어요. 산 아래는 가을이지만 이미 이곳은 초겨울 날씨. 하루 동안의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1990년부터 26년간 이곳에서 무농사를 짓는 이해극신 이런 날씨엔 통달했죠. 1200고지가 넘으면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원래. 예, 햇빛 나다가 안개 끼다가 이 구름이거든요, 구름. 이게 구름이에요? 예, 구름이죠. 안개가 아니죠.
매서운 추위와 척박한 땅은 1960년대 초 식량 증산 계획하에 개간되기 시작됐습니다. 고냉진 그 시절 배고픈 농민들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역사입니다. 하여튼 요 화전민 정책으로 그때 뭐 절대 빈곤의 시대니까 그런 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걸 뭐 해서 감자서부터 심기 시작해서 식량을 조달했다래요. 600마지기에도 변환 거듭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유기농법을 고집했죠. 이건 뭐 유기물이 여기가 유기 함량이 전국 평균의 300% 정도 더 비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거죠. 날씨가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가랭이진 물을 그냥 타박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유기물이 있는 토양에서 자란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네, 길고 지난한 세월 고생도 많았답니다. 무재배로 바쁜 서너 달은 아내와 떨어져 이곳 임시거처에서 혼자 지내야 했죠. 날씨가 여기는요 금방 햇빛 났다가 이렇게 안개가 팍 꼈다가 또 비도 오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 여기 올 때는 필히 비옷하고 겨울 잠바하고는 가져와야 돼요. 여름에도? 예. 물 쏘는 소리가 쫙쫙 소리가 나. 예, 이게 좀 강해서 그래요. 이게 추운 데서 커가지고. 산 아래에서 다른 농사를 짓는 아내도 자주 들리진 못한답니다. 집과 다른 간소한 부엌 살림에 무생채만큼 만만한 반찬거리도 없습니다. 별다른 반찬 없이 양념장만 있으면 한 끼가 해결되는 무밥도 자주 하곤 하는 음식이었죠. 여기는 밥물을 저 밑에보다 좀 더 많이 버야 돼요. 처음에 그 실수 좀 하셨겠죠? 처음에는 밥을 했는데 완전히 설어가지고 생쌀이 썼어요. 밥이 잘 됐나 모르겠다. 여기에다 해가지고. 높은 고도에 밥하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600마지기에서의 생활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맛있어 아주. 배같이 달아요 무가. 물을 넣어 시원하게 끓인 어묵탕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내가 자주 못 오니까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그 남편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오면 뭐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직접 재배한 재료에 정성이 이만한 성찬도 없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추운 날씨, 따끈한 국 한 모금이 몸을 덮여줍니다. 국물이 아주 진국이네. 네, 해발 1000m 고냉지가 만들어내는 진풍경 속에 농부의 고단함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죠. 아이고, 엎드리면 소화 안 돼. 근데 안 씻고가 해주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거 같네. 수십 년 세월 뚝심으로 지켜온 농심이 고스란히 밥상 위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듯 평창의 고냉지 작물도 시간의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새로 떠오르는 고냉지 작물 오미자입니다. 오늘은 도기용 씨의 오미자 밭 첫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이 오미자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지보다는 약간 경사지고 그 태양 일조량을 거의 한 하루 7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올해 여든인 어머니도 일손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나도 이제 아들네 집에 이거 구경하러 왔어요. 아주 되겠다. 색깔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말랑해야 되거든요. 아 말랑해요? 예. 그래야지 너무 생째로 따르면은 이게 물도 안 나고 또 맛이 없어요. 고냉지 지역의 특성상 평창의 오미자는 열매가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는군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그 이 과즙도 그렇고 그 청을 담아 놓으면은 이 맛도 청량감이라고 하죠. 그 청량감도 월등히 높아요. 올해로 두 번째 수확을 맞는 도기용 씨.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첫 수확이라 그러니까 참 좋네. 너무 좋네.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게요, 저기 애기들 마냥 사랑스럽고요. 이게 너무 이뻐서 너무 좋네요. 어디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좋네요. 세척 후 잘 말린 오미자론 오미자청을 만듭니다. 설탕과 오미자를 1:1 비율로 섞어 잘 버무립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 우리는 유난히 오미자가 굵네요. 당신이 밭에를 자주 가서 그래. 자주 가. 이제 결실을 보는 거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 건강이 돈 아닙니까? 돈보다 더 좋은 건데 이걸로 다 이제 우리 건강도 지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200일을 기다리면 오미자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미자 첫 수확한다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닭을 한 마리 했는데 칼이 안 드네요. 아이고 고맙게 날 또 백숙해준다고? 네. 오미자 농사를 짓고부터 이댁 밥상엔 오미자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요거는 그 나무는 또 뭐예요? 오미자 덩굴. 덩굴이요? 덩굴 네, 해가지고 저 덩굴. 이렇게 다른 걸로 붙들어 매는 거보다 요 오미자 이걸로 붙들어 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붙들어 매는 거 이 잡아봐. 그래가지고 오미자가 닭 특유의 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고 쫄깃한 맛을 더해준다고 하는군요. 와 오미자 향 아주 그냥 끝내주네. 이 오미자 향이 아주 그만 너무 좋다. 면에 신맛은 절대 안 나요. 아 신맛이 안 나요? 오미자 향하고 이거 고기가 쫄깃하게 맛있어요. 이번엔 송편입니다. 특이하게도 감자전분에 원액을 섞어 반죽을 하는데요. 감자전분은 반드시 익반죽을 해야지 안 그러면 떡이 익질 않는다는군요. 더 됐어. 물을 끓여서 반죽을 하면 맛있어요. 아, 쫀득쫀득. 그래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는 색깔나라고 넣는 거예요. 색 이쁘라고. 말 때 이거 추석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곤 했죠. 뭐든지 손 씻고 빠른 것만 찾는 세태 속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들네 다녀오신 어머님 일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미자청을 넣은
양념으로 더덕구이를 할 참이시랍니다. 어디 내가 딴 데 가서 사다 하는 것 같으면 저거 하는데 내 아들이 농사 지은 걸 가져 하니까 좋아요. 여름 내 고생한 아들 내외에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다시군요. 오미자 가루요. 권오미자 가루. 그럼 돼지고기에 잡내도 없어지고 고기가 연해져요. 오미자로 차려낸 붉은 빛깔 한 상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접시를 놔드리지. 여기 있어. 내가 지 있어. 됐어요. 닭다리 하나 뜯으시고 고마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됐어. 오미자 딸 때마다 맨날 오세요. 만날 일에 해준다고. 초보 농사꾼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간의 마음고생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미자 농사 짓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왜요? 이거 맛있는 걸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재배를 해서 한 걸로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해서 건강을 찾으면 또 좋고 어떤 뭐 여러모로 좋네요. 가난과 고난의 상징이었던 평창의 고원. 이제 이 고원은 고냉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요, 1000m가 넘는 여기 평창에서는 참 높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 이 고냉지 사람들, 이제 그들의 굵은 땀방울을 거름 삼아서 높고 험지인, 말하자면 그런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치열하게 고난과 맞서 강인한 한국인의 생명력, 여기에 고개가 숙여집니다.